여성분이 파산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직업이 있으니까 개인회생이나 신보기로 탕감받으면 되니까 오히려 많이 배우시고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들이 겉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1,500만원 나올 때도 있고 그 이상 나올 때도 있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작년에 파산을 신청했던 사람들의 성별이나 연령이나 최종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어떤 계층의 사람이 파산을 가장 많이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것인데, 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상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성별을 한번 볼 것인데요. 남자가 파산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성분이 파산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남성이 64.4%, 여성이 35.6%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57%, 22년도에 61%, 23년도에 64% 이런 식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하향,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자, 성별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특별히 성별하고 파산이 연관성이 있나, 상관관계가 있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상대적으로 남성이 경제력이 뛰어난 경우도 많이 있고, 아무튼 예상외로 남성분들의 파산이 더 많고 갈수록 남성분들의 파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는 돈이 없으면 버림받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모시고 살 확률이 좀 있는데. 자, 두 번째, 나이를 한번 봅시다. 어떤 연령대가 파산을 가장 많이 하는가? 자, 20대 0.8%, 30대 2.8%, 40대 10.4%.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는 거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거죠. 근데 50대가 되면 24.5%로 급상승하더니 60대에는 37.3%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70대까지도 19.9%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5, 6, 70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서 더 넘어가서 80대가 되면 4.3%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일반인의 예상치하고 비슷하죠. 나이가 젊은 때는 한참 일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벌 능력이 되니까 파산할 가능성이 낮고, 또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직업이 있으니까 개인회생이나 신보기로 탕감받으면 되니까 굳이 파산까지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중이 낮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면 이미 정년퇴직을 했거나 또는 자영업을 폐업하고 무직인 상태거나 간신히 일용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그 연령대에서는 몸도 많이 아프시고 하니까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 파산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80대 넘어가시면 그 연령대의 인구도 줄어들고 또 잊고 사시는 분도 있고 이런 이유로 다시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구 유형에 따른 파산 비율인데요. 1인 가구가 63.5%, 2인 가구가 19.3%, 3인 가구가 9.0%입니다. 이것도 예상대로 나왔죠. 방금 보셨듯이 5, 6, 70대인데 1인 가구다 하면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독거 노인 분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파산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가족 수가 많이 있고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파산 비율이 줄어들겠죠. 자, 네 번째는 학력별 파산 비율인데요. 무학 6%, 초졸 18%, 중졸 16%, 고졸 39%, 대졸 18%. 놀랍게도 고졸, 대졸이 파산 비율이 제일 높죠. 방금 보셨지만 연령대로 치면 60대가 가장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의 60대 이상은 고졸만 되어도 고학력인 세대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고학력 세대가 더 많이 파산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알고 있죠. 저는 계속 파산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많이 배우시고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들이 마지막에 불경기에 물려가지고 파산하시고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학력이 높아도 얼마든지 파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저는 많이 봤으니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아마 파산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학이나 초졸이 파산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아무튼 그 나이대에 상대적 고학력이라 하더라도 파산을 많이 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남성인데 50대 이상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파산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 그리고 학력은 큰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고학력자들도 파산을 많이 하더라. 이 정도 결론이 내려지겠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개인적 사정으로 빚을 져서 회생 파산 문의를 하면서 내가 지금 삼성 현대에 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 망해서 너무 부끄럽다, 또는 내가 예전에 공무원 정년퇴직을 했는데, 공기업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 혼자 회생 파산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현직 삼성, 현대, SK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교사, 경찰, 공무원, 군인 이런 분들 개인회생 생각보다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니까 겉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공기업에서 정년퇴직 하신 분들도 마지막에 불경기에 투자가 잘못되든 창업했던 자영업이 잘못되든 개인회생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기 물 건너 미국에는 부동산 재벌이면서 카지노 황제이면서 대통령까지 한 사람도 예전에 파산 경력이 있죠. 자, 파산에서 참고할 만한 뉴스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예납비만 억대, 높은 문턱, 높은 회생 파산에 두 번 오는 기업들. 절차 비용은 부채 자산에 따라서 억대까지 나와 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하다. 제때 진행을 못하면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예납금이란 걸 내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이란 사람이 여러분 경영하시는 법인의 자산 부채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재고나 시설 장비 상태도 조사를 해야 되고 법률 관계, 받을 돈, 줄 돈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나 관련 비용들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납금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기업 회생 파산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법인 파산 절차 예납 비용을 보시면 채무가 5억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 10억 미만은 700만원, 30억 미만은 1000만원. 요까지는 할만하시지. 근데 50억, 100억 넘어가면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 대부분의 법인들은 30억 미만 채무가 제일 많으니까 보통 한 1000만원 이하 선에서 다 정리가 되는데 금융권에 빌린 채무가 많거나 상거래처 여러 군데 채무가 물려있는 경우에는 채무가 100억이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예납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참고로 방금은 법인 파산 사건이고요. 법인 회생 사건도 조사위원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조사위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법인 회생을 하게 될 때 회계사가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자산이 남아있는지 재고가 남아있는지 이 회사의 계속 기업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회계사를 조사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인건비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회사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비용 역시 법인 예납금 못지않게 1,500만원 나올 때도 있고 그 이상 나올 때도 있고 법인 회생이 확률상 법인 파산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방금은 법인 파산과 법인 회생을 설명드린 거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죠. 개인은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뭘 조사할 게 없잖아요. 자영업장 있다 그래봐야 그 안에 무슨 대단한 생산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테이블 몇 개 있는 정도가 전부이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마저도 조사할 게 없죠. 그래서 예납금의 경우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30에서 50만원 사이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